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지금은 수요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벌써 출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밤새 미국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해서 평소보다 일찍 눈을 뜨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조금 강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새벽 5시 30분, 심장마비 속보입니다. 삼성전자에 영향을 줄 신호가 미국장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할 가능성, 이제는 그냥 웃어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이는 숫자들을 하나씩 맞춰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장이 삼성전자에 보낸 신호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오늘 매수 사이드카 가능성까지 생각해봐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오늘 아침 삼성전자 가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 하나를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걸 모르고 장 초반 상승만 따라가면 어제와 똑같이 오전에는 웃었다가 오후에 다시 물릴 수 있습니다. 오늘 장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니까요. 영상은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의 삼성전자 흐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28만 3천 원에서 출발했고 장중에는 28만 8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전거래일 종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시작했고 상승 속도도 상당히 빨랐어요. 장 초반만 보면 30만 원을 다시 확인하러 가는 흐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후로 갈수록 매물이 쏟아졌고요. 결국 전거래보다 6천 원 내린 26만 8,5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고점과 저점의 차이는 2만 3천 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하루 만에 이 정도 폭이 나왔다는 건 지금 시장이 정상적인 속도로 움직이는 구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코스피는 더 심했습니다. 장중에는 7,216선까지 올라갔지만 오후에는 6,788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고점에서 저점까지 400포인트가 넘게 흔들린 겁니다. 종가는 6,869선에서 끝났고요. 상승 종목은 200개가 채 되지 않았는데 하락 종목은 680개가 넘었습니다. 아침에 보였던 강한 지수와 실제 투자자들이 체감한 계좌가 완전히 달랐던 이유입니다. 지수는 오전에 치솟았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오후로 갈수록 매물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숫자가 이상합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9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시장 전체를 던진 날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반면 기관은 7,900억 원 넘게 팔았고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1조 원이 넘는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순매수인데 지수는 크게 밀렸고요. SK하이닉스는 상승으로 끝났는데 삼성전자는 2% 넘게 떨어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전체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외국인 자금이 한꺼번에 한국을 떠난 것도 아닌데 삼성전자와 코스피는 고점에서 크게 밀렸어요. 제가 오늘 아침을 단순한 하락 연장으로만 보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장에서 확인해야 할 신호도 지수가 몇 퍼센트 올랐느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흔드는 중심에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보다 국제 유가와 국채 금리가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 부담이 다시 커지고 미국 국채 금리가 따라 올라가면서 기술주가 눌립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나빠진 게 아니어도 금리가 올라가면 높은 가격을 먼저 정리하려는 매물이 나오죠. 반대로 유가와 금리가 진정되는 순간에는 기업 실적과 AI 투자 수요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미국장이 삼성전자에 보내는 신호는 반도체 경기가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금리와 유가에 놀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이나 메모리 가격이 무너져서 떨어진 거라면 반등이 나와도 시간을 길게 봐야 합니다. 기업의 이익 전망이 다시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처럼 외부 변수와 프로그램 매매가 주가를 눌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유가가 진정되고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멈추거나 외국인 선물 수급이 매수로 돌아서는 것만으로도 어제 나온 하락분을 빠르게 되돌릴 수 있어요. 오늘 국내장이 시작하자마자 방향을 크게 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삼성전자가 어제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밀리는 흐름보다는 장 초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이 너무 빨랐고 종가도 장중 저점 부근에서 끝났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들어올 자리는 만들어졌어요. SK하이닉스가 상승권을 지켰다는 점도 반도체 전체 흐름이 무너진 건
건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 전날 1조 원 넘게 나왔던 프로그램 매도가 매수로 되돌아선다면 상승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코스피 200 선물까지 강하게 움직이면 매수 사이드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뭔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기준가보다 5% 이상 오른 상태가 1분 동안 이어지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합니다. 이때 시장 전체 거래가 멈추는 건 아닙니다.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5분 동안 정지돼요. 선물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서 기계적인 매수 주문이 현물 시장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걸 잠시 막아두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는 건 시장이 좋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상승 속도가 제어 장치를 작동시킬 정도로 빨라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매수 사이드카 가능성을 평소보다 높게 보는 이유는 어제 시장이 보여준 진폭 때문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고점에서 저점까지 400포인트 넘게 움직였고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1조 원이 넘는 돈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강하게 쏠렸던 수급은 조건이 바뀌면 반대쪽으로도 빠르게 돌아설 수 있어요. 어제 매도를 키웠던 선물 포지션이 오늘 아침 되감기 시작하고 미국 반도체 흐름이 안정을 찾았다는 판단까지 붙으면 프로그램 매수가 짧은 시간에 몰릴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에는 레버리지 자금까지 크게 들어와 있어서 방향이 잡혔을 때 움직임이 예전보다 훨씬 거칠고요. 매수 사이드카가 반드시 발동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발동 가능성이 평소보다 올라온 장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동 직전까지는 선물과 프로그램 매수가 시장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지만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 효과가 멈추면 그때부터 실제 매수 주체가 드러납니다. 외국인 현물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매수가 멈춘 순간 거래량이 줄고 주가가 바로 밀린다면 방금 전 상승은 추세 매수보다 선물과 기계 주문이 만든 속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이드카가 발동했다는 속구만 보고 따라붙으면 오히려 가장 비싼 자리에서 물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도 똑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 27만 원을 빠르게 회복하고 27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숫자만 보고 바로 반등이 시작됐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28만 원 위에서 출발하고도 종가에는 26만 원대로 내려왔어요. 장 초반 가격보다 그 가격을 누가 만들었고 프로그램 매수가 멈춘 뒤에도 외국인 현물 매수세가 남아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특히 오전 10시 전후까지 27만 원 위를 지키는지가 중요합니다. 시가만 강하고 1시간 안에 다시 27만 원 아래로 밀린다면 어제 고점에 물린 매물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장 초반 흔들리더라도 26만 5천 원 부근을 지키고 이후 27만 원을 거래량과 함께 회복한다면 흐름은 달라집니다. 어제 저점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뜻이고요. 프로그램 매도까지 줄어든다면 어제 하락은 상승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 급하게 올라온 가격이 한번 쉬어간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전 거래의 종가였던 27만 4,500원을 얼마나 빠르게 되찾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 가격까지 회복하고 종가에도 남는다면 오늘 반등은 하루짜리 기술적 반등보다 조금 더 강하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26만 5천 원이 무너진 뒤에도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매수 사이드카 기대부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시장이 반등한다는 이야기만 믿고 가격이 내려올 때마다 계속 사는 건 대응이 아니에요. 지켜야 할 가격을 확인하고 그 가격이 무너졌을 때 내 판단도 함께 바꾸는 게 대응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비중이 큰 분들은 오늘 장 초반 한 번의 급등락만으로 계좌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좋은 전망과 내 계좌가 버틸 수 있는 비중은 따로 생각하셔야 해요. 이래서 실시간 대응이 중요합니다. 매수 사이드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제로 코스피 200 선물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뒤에도 외국인 현물 수급이 남는지, 삼성전자가 중요 가격을 회복한 뒤 버티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출근 준비하면서 이 숫자를 전부 확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회사에 도착해서 계좌를 열었을 때는 이미 급등이 끝났거나 반대로 아침 상승분을 전부 반납한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조건이 달라지는 순간을 빨리 알고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번 댓글에는 제 영상을 보고 따라갔다가 물렸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저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영상은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들어오던 외국인 매수가 두세 시간 뒤에는 매도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요. 버티던 가격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이미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고정된 동안 시장은 계속 움직여요.
영상을 보고 방향만 따라가면 그 시간 차이 때문에 불리한 가격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는 판단의 기준을 잡고 실제 매매는 발라지는 수급과 가격을 확인하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운 좋게 아래에서 삼성전자를 잡았던 분들도 고민은 같습니다. 매수 가격이 낮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막상 수익이 커지면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게 돼요. 조금만 더 오르면 팔겠다고 기다리다가 아침 수익을 오후에 반납한 경험 어제도 있으셨을 겁니다. 수익이 줄기 시작하면 사람은 처음 세웠던 기준보다 아침에 봤던 계좌 금액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 금액만 다시 오면 팔겠다고 기다리다가 수익이 본전으로 돌아오고 본전이 손실로 바뀌기도 하죠. 오늘 상승이 나오더라도 기뻐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올라갈 때는 수익을 지킬 기준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오늘 장의 첫 번째 그림은 반등 시도가 될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장중 고점에서 너무 빠르게 밀렸고 시장 전체 프로그램 매도도 과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시가부터 쉬지 않고 오르는 모습보다 장 초반 한 차례 흔들린 뒤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고 있어요. 오전에 코스피 200 선물이 빠르게 올라간다면 매수 사이드카 가능성도 실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이드카가 발동하든 발동하지 않든 오전 상승을 오후까지 지키지 못하면 또다시 전강 후약이 반복됩니다. 오늘은 상승폭보다 상승을 지키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장 시작과 동시에 매도 버튼부터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평단이 낮고 비중도 크지 않다면 26만 5천 원 부근이 지켜지는지 먼저 확인해도 늦지 않아요. 이후 27만 원을 회복하고 외국인 현물 매수가 붙는다면 반등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급등을 보고 높은 가격에서 들어왔고 비중까지 큰 분들은 본전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장 초반 반등이 나왔는데도 27만 원대에서 계속 밀리고 프로그램 매수까지 줄어든다면 일부 비중을 조절할 준비는 해두셔야 합니다. 새로 매수하려는 분들은 더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할 것 같다는 이유로 시가부터 따라붙는 건 위험합니다. 매수 사이드카는 상승 보증서가 아니라 과도한 속도를 잠시 늦추는 장치예요. 프로그램 매수가 멈춘 뒤에도 삼성전자의 실제 매수세가 남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정확히 사는 것보다 방향이 확인된 뒤 손실 가능성을 줄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특히 장 초반 급등 종목을 놓쳤다는 조급함으로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까지 따라가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본주보다 대응이 한 박자 더 빨라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5% 움직일 때 레버리지는 그보다 훨씬 크게 흔들릴 수 있고요. 기초자산이 장중 상승분을 반납하면 레버리지 상품의 손실은 더 빠르게 커집니다. 오늘처럼 매수 사이드카 가능성까지 이야기되는 날에는 올라갈 때도 속도가 빠르지만 방향이 뒤집힐 때 역시 순식간이에요. 오전 수익이 크게 찍혔다고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삼성전자가 어느 가격을 지켜야 그 수익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지부터 정해두셔야 합니다. 오늘 밤 미국장이 강했는지 약했는지만 보고 국매장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미국 반도체가 올랐어도 국내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팔면 우리 시장은 다르게 움직일 수 있고요. 나스닥이 조금 밀렸더라도 유가와 국채금리가 진정되고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 국내 반도체가 먼저 반등할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은 출발의 명분을 만들어줄 뿐입니다. 실제 방향은 9시 이후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장 결과를 확인한 뒤에도 국내 수급이 그 결과를 인정하는지 한 번 더 봐야 해요. 자, 앞에서 오늘 삼성전자 가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가장 먼저 볼 숫자는 삼성전자 호가창의 매수 잔량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순매매 누적액입니다. 어제는 프로그램에서 1조 원이 넘는 순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와 삼성전자를 고점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이 누적액이 장 초반부터 플러스로 돌아서고 오전 10시 이후에도 계속 커진다면 매수 사이드카 가능성과 삼성전자 반등의 신뢰도는 함께 올라갑니다. 반대로 지수와 삼성전자는 오르는데 프로그램 누적액이 다시 마이너스로 벌어진다면 겉으로 보이는 상승만 믿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가격보다 이 숫자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프로그램 매수만 들어오는지 외국인 현물까지 함께 들어오는지입니다. 프로그램은 선물 움직임에 따라 빠르게 들어왔다가 조건이 달라지면 바로 빠질 수 있어요.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실제로 사들이고 그 매수가 오후까지 남는다면 상승의 질이 달라집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지 않더라도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매수가 함께 쌓이면 훨씬 건강한 반등으로 볼 수
있고요. 사이드카가 발동했는데 외국인 현물은 탈고 있다면 오히려 흥분을 낮춰야 합니다. 발동 여부보다 발동 뒤 어떤 돈이 남는지가 진짜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다시 올라간 경험 있으시죠? 분명 수익 중이었는데 지금 팔기에는 조금 아깝다고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수익이 사라지고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갔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건 단순히 주식 초보라서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가격이 오르면 욕심 때문에 기준을 바꾸고 내려가면 두려움 때문에 판단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호가 나오면 기다리고 어떤 가격이 무너지면 다시 생각할지를 정해두지 않으면 오늘처럼 빠른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모두 끝난 뒤에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과 계좌 상황에 맞춰 확인할 수 있는 대응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움직일 때마다 의미 없이 보내는 알림은 아닙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의 방향이 달라질 때 삼성전자가 대응을 다시 생각해야 할 중요 가격을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주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뉴스와 공시가 나왔을 때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오늘처럼 매수 사이드카 가능성이 나오는 날에는 발동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발동 뒤에도 외국인 현물 매수가 남는지와 프로그램 수급이 다시 뒤집히는지를 함께 보는 겁니다. 특히 장중 대응이 어려운 직장인분들,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커서 작은 흔들림에도 계좌 전체가 움직이는 분, 수익은 낮지만 언제 지켜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께 필요합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추가 하락과 횡보, 반등 상황에 맞춰 확인할 수 있는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와요. 삼성전자 이후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특급 수혜주 7종목, 각 후보군에 실제 돈이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급과 거래량 기준까지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이름만 받아보는 게 아니라 어느 변화에서 관심을 높이고 어떤 흐름이 나오면 다시 경계해야 하는지까지 이어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받아보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 신청하기를 누르고 간단하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은 확인되는 순서대로 텔레그램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방법과 현재 대응 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매수 사이드카 속보가 뜬 뒤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시장 속도가 빨라지는 순간 그 상승을 믿어도 되는지부터 확인한 뒤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묶어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28만 8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26만 8,5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역시 7,200선을 넘어섰다가 6,800선까지 내려왔고요. 외국인은 순 매수했지만 기관과 프로그램에서 강한 매도가 나오면서 오전과 오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상승권을 지켰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전체가 무너진 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외부 변수와 프로그램 수급이 가격을 크게 흔든 날에 더 가까웠어요. 저는 오늘 삼성전자가 장 초반 저가 매수를 받으면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과 프로그램 매수가 빠르게 돌아선다면 매수 사이드카 가능성도 평소보다 커질 수 있고요. 다만 사이드카가 발동했다는 사실만 보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27만 원을 회복한 뒤 오전 10시 이후에도 버티는지, 프로그램 순매매 누적액이 플러스를 유지하는지, 외국인 현물 매수까지 함께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조건이 붙어야 오늘 반등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장은 오르느냐, 내리느냐만 맞춰서 끝나는 장이 아닙니다. 어제처럼 오전에 크게 올랐다가 오후에 전부 반납할 수도 있고요. 장 초반에는 흔들리다가 뒤늦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해도 대응이 늦으면 수익이 되지 않고 발동하지 않아도 수급을 제대로 보면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주식은 강한 속보를 먼저 보는 사람이 아니라 속보가 나온 뒤 돈이 어디에 남는지를 확인한 사람이 수익을 지킵니다. 출근 준비하시면서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장 시작과 동시에 매수부터 누르지는 마세요. 오늘은 26만 5천 원이 지켜지는지, 27만 원을 회복하는지, 프로그램 순매매 누적액이 플러스로 돌아서는지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잘 될 거라는 말로 마음만 달래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제 하락만 보고 반도체 흐름이 모두 끝났다고 겁먹을 자리도 아니에요. 오늘은 다시 올라갈 힘이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날입니다. 흥분하지 말고 겁먹지도 말고요. 보이는 숫자보다 실제로 들어오는 돈의 방향을 확인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